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밀입니다. 이번 클래스 영상에서 만들어 볼 가방은 바로 요 가방입니다. 지금부터 봄까지 들어볼 수 있는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작품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총 3컬러로 만들었어요. 이런 자줏빛, 오묘한 자줏빛 컬러의 이 컬러 하나, 이렇게 크레파스 느낌의 요 컬러 하나, 그리고 프리팅팅한 느낌의 요 컬러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방을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든 실부터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실은 리틀 포레스트라는 실을 사용했습니다. 이 실은 메리노 울 100% 제품입니다. 대바늘 같은 경우에는 5에서 5.5mm, 코바늘은 7호에서 8호, 아프간 바늘은 5.5에서 6mm 사이즈를 사용하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이 실 한 타래를 사용해서 뜨는 건 아니고요. 원하시는 색상 두 컬러를 섞어서 실을 두 겹을 잡고 뜨게 됩니다. 보시는 이 두 컬러를 섞어서 만든 가방의 색상이 지금 이거예요. 되게 오묘하죠? 패키지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세 컬러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그 컬러 외적으로 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컬러도 따로 선택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패키지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컬러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방 하나 뜨는데 이 실 총 4볼이 들어가요. 한 겹, 두 겹을 잡고 떠요. 그래서 이 컬러 하나, 둘, 이 컬러 하나, 둘. 가방 보시면 위에 뽀글이 실로 이만큼 조금 포인트를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에는 소량의 가방 한 개 뜰 수 있는 뽀글이 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준비물은요, 가방에 여 닿는 게 지금 자석으로 이렇게 여 닿게 돼 있어요. 사방 단추, 사방 자석 단추 하나, 밑에 그냥 가방 바닥을 안 대도 두꺼운 실을 두 겹을 잡고 뜨기 때문에 가방 조직 자체가 탄탄해요. 여기 부분을 뭐 굳이 가방 바닥을 안 대도 되지만 저는 대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단해서 쓰실 수 있는 이런 가방 하나 만들 수 있는 가방 바닥까지. 코바늘 작품이기 때문에 코바늘 5.5mm 9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9호로 지금 이 본체, 뽀글이, 손잡이까지 다 사용하는 거니까 코바늘 9호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커링은 3개. 또 가방 쉐입을 잡아줄 스팀 다리미도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준비물 가지고 바로 가방을 뜨는 클래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죠. 선택하신 색상의 실 두 겹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매듭 한번 지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코바늘 기초 자세 잡아주시고요. 꼬리실은 약 1마디 정도 남겨놓고 시작해 주겠습니다. 매듭 지어줄게요. 바늘 돌려서 통과해서 매듭을 지어주겠습니다. 시작 사슬코는 총 21코 만들어주겠습니다. 기둥코 포함해서 21코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때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바늘이 스무스하게 잘 빠질 수 있도록 장력 조절해서 사슬 만들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슬코 21코 모두 만들어주고 왔어요. 이제 짧은뜨기를 할게요. 기둥코 제외하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첫 코에 짧은뜨기를 한 다음에 이 첫 코에다가 마커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코, 한 코 한 코에 짧은뜨기를 쭉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쭉 짧은뜨기를 해서 마지막 코 전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에다가도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다음에 처음에 매듭 지었던 이 매듭을 풀어주겠습니다. 이 매듭을 풀어서 끝에 부분이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줄게요. 혹시나 이 부분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마지막 코에다가 두 코를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듭을 풀어줬고요. 그 매듭 풀어진 그 부분에다가 바늘을 집어넣고 저는 여기에다가 두 코를 더 떠줄게요. 자, 한 코 떠줬고 그 다음 같은 데 찔러 넣어서 한 코 더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코너링 부분에 새 코가 생겼습니다. 맨 처음 떠줬던 이 사슬코에다가 마커링으로 또 한번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 다음 편물을 살짝 돌려서 반대쪽 부분 일직선 구간 매칭시켜 가면서 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닥 반사슬코 남은 거에다가 반을 찔러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매칭되면서 한 코가 생겼고요. 또 그 다음 코에다가 또 찔러서 짧은뜨기 한 번. 이런 식으로 일직선 구간은 또 한 코 한 코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에 진행했던 아래쪽 짧은뜨기 코드라고 1대1로 매칭이 되면서 니팅이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쭉 니팅해서 마커링 전까지 쭉 짧은뜨기 하고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입니다. 마지막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한번 해줄게요. 반대쪽 일직선 구간도 짧은뜨기를 한번 쭉 진행을 해주고 왔습니다. 코너링 부분 제외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코이고요.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꺾여져 있는 기둥코에다가 세 코를 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총 3번을 떠줄게요. 하나, 또 같은 코에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둘, 또 같은 코에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3번을 해서 반대쪽도 코너링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3코가 만들어졌고요. 이 첫 코에다가 마찬가지로 마커링으로 표시해 놓을게요. 그 다음 편물을 살짝 돌려주시고요. 주황색 마커링으로 표시했던 이 첫 코 있죠? 마커링 제거해 주시고요. 이 첫 코에다가 연결을 해주면서 그 다음 단 첫 코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잠깐 빼서 첫 코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편물을 살짝 뒤집어서 지금 빼놨던 이 고리를 다시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 고리를 첫 코로 통과시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편물을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첫 코의 사슬코가 아닌 짧은뜨기 문양의 V 문양 여기 한 가운데에다가 코바늘을 통과시켜서 나와줍니다. 그리고 실을 조금 길게 빼주신 다음에 코바늘을 빼서 나와주시고요. 앞에 코부터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 코 통과시켜준 다음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 겸 다음 단 첫 코를 떠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코바늘 니트 스티치를 할 건데요. 앞서 했던 것처럼 이 짧은뜨기 V 문양의 한 가운데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니트 스티치를 해줄 겁니다. 다음 코는 그러면 여기 한 가운데다가 바늘을 관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관통해서 실을 조금 여유 있게 끄집어 올려주시고 짧은뜨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코도 보시면은 이 V 문양의 한 가운데 여기 이 부분에다가 바늘을 완전히 관통을 시켜서 실 여유 있게 끄집어 올린 다음에 또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 V 문양의 한 가운데 여기로 바늘을 완전히 통과를 시켜주시고 실 끄집어 올려준 다음 그 다음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쭉 니트 스티치를 해서 이 마커링 코 전 코까지 니팅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마커링 전 코까지 니트 스티치 해주고 왔습니다. 이제 이 코너링 부분에다가 코드를 한 코에 2코씩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코에다가 2코씩 늘려서 총 6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마커링 제거해 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다가 니트 스티치 2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V 한 가운데에다가 코 잘 찔러 넣어주세요. 바늘 통과시켜서 니트 스티치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코, 그 다음 코
똑같은 코에다가 한 번 더 찔러 넣어서 니트 스티치 또 하나 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코에다가 항상 똑같이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주고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에다가도 니트 스티치 동일하게 2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통과해서 한번 같은 코에 또 찔러 넣어서 2번. 그럼 지금 총 4코가 됐고요. 마지막 부분에다가도 똑같이 니트 스티치 2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운데로 잘 찔러 넣어서 한번 해주고 똑같은 곳에다가 또 찔러 넣어서 2번 해주겠습니다. 그럼 총 코너링 부분이 6코로 늘어났어요. 이제 또 한 코에 한 코씩 쭉 니트 스티치해서 마커링 전까지 하고 오도록 할게요. 마커링 제거해 주시고요. 코너링 부분 3코죠. 여기 각 코 한 코 한 코에다가 총 니트 스티치 2번씩 해줘야 되겠죠? V코 한 가운데다가 바늘 통과시켜 주시고 반대쪽 했던 것처럼 한 코에 2코씩 니트 스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코에 또 찔러 넣어서 한 번 더. 그리고 맨 처음 코에다가 마커링으로 또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2코에다가도 니트 스티치를 2번씩 해서 총 코너링 부분 6코 만들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번째 단 또 모두 떠주었습니다. 이제 첫 코에 연결해주면서 3번째 단의 첫 코도 동시에 떠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꺾여져 있는 수직으로 있는 코 옆에 온전한 이 사슬코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꺾여져 있는 코 말고 온전히 가로로 누워져 있는 사슬코에다가 바늘을 또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 실을 다시 연결을 해서 첫 코에다가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 편물 다시 돌려서 쭉 연결되어 있는 이 첫 코에 V코 가운데로 또 찔러 넣어서 3번째 단에 첫 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니트 스티치 하듯이 V 문양 가운데로 찔러 넣어서 실 걸고 여유 있게 쭉 뽑아내준 다음 바늘 빼고 첫 코 고리에다가 이렇게 통과, 뒤에 고리에다가 통과, 뒤에 고리를 앞에 고리로 통과시켜서 첫 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또 일직선 구간이죠. 한 코에 한 코씩 니트 스티치로 니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너링 부분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코 한 코씩 쭉 니팅 하셔서 마커링 전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링 부분입니다. 마커링 제거해 주시고요. 전단에서 우리가 한 코에 2코씩 증가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 세트 무늬처럼 보이시죠? 첫 번째 코에다가는 니트 스티치를 2번을 해서 코늘림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통과시켜서 니트 스티치 1번, 같은 코에 또 통과시켜서 니트 스티치 2번 해서 코늘림 해줄 거고요. 2번째 코에다가는 니트 스티치를 1번만 해줄 겁니다. 코늘림 없이 1번만 해줄 거예요. 이게 한 세트이고요. 이렇게 총 2번을 더 해주셔야 되겠죠? 첫 코에다가는 니트 스티치를 1번, 같은 코에다가 또 찔러 넣어서 2번을 해줘서 코를 늘려주시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니트 스티치를 1번만 해서 코늘림 없이 이렇게 한 세트 더 만들어주고 마지막 한 세트도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코에다가는 니트 스티치를 한번 해주고 또 같은 코에다가 동일하게 찔러 넣어서 니트 스티치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 늘림, 그 다음 코는 늘림 없이 니트 스티치 한 번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너링 부분 코 늘림 구간은 끝났습니다. 일직선 구간이죠. 다시 한 코에 한 코씩 니트 스티치를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커링 전까지 하고 오도록 할게요.
반대쪽 코너링 부분입니다. 마커링 제거해 주시고요. 전에 했었던 늘어남 규칙과 동일하게 니팅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에다가는 니트 스티치를 2번 해줬고요. 이렇게 1번, 그리고 같은 공간 찔러 넣어서 니트 스티치 2번, 코늘림 1번 해줬고, 그 다음 코에는 코늘림 없이 니트 스티치 1번 해줬습니다. 이렇게 총 2번 반복해서 다음 단 첫 코 연결할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단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코 연결할게요. 수직으로 꺾인 코 말고 온전한 가로로 누워져 있는 이 사슬코에다가 바늘 바깥에서 안쪽으로 통과시켜 주시고, 편물 살짝 돌려서 빼놨었던 코 다시 바늘에 통과시켜 줍니다. 그 다음 사슬코에다가 통과. 여기서 사슬 한 코 만들어 줬었고요. 다시 편물 뒤집어서 첫 코 V 문양 가운데에다가 바늘을 통과시켜 줘야 되겠죠? 여기 한 가운데에다가 니트 스티치 하듯이 실크 집어 올려주시고요. 여유 있게 올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 바늘 빼서 앞에 코, 뒤에 코를 앞에 코에다가 이렇게 통과시키면 그 다음 첫 코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양쪽 코너링 부분 늘린 구간은 끝났습니다. 한 코에 한 코씩 니트 스티치만 쭉 반복을 해주시고 첫 코 연결하는 방법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단을 더 떠서 총 24단까지 니팅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니팅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 기준선이 보이시죠? 이 기준선 기준으로 단수를 한 단, 두 단 세었을 때 총 24단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를 재었을 때 좀 짧다 싶으면 몇 단 더 떠주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여기 마무리 짓고 뽀글이 실로 2단 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던 실을 약 1마디 정도 남겨놓고 커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을 쭉 뽑아 놔주시고요. 바늘을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 놔주신 다음에 꼬리실을 바늘에 걸고 통과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가방을 세워서 보시면은요. 마지막 사슬코, 이 사슬코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안쪽 한 가닥과 사슬코의 위쪽 한 가닥을 같이 통과를 시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콧등산 같이 보이는 이 안쪽 한 가닥과 사슬코의 위쪽 한 가닥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꼬리실을 가지고 나와 이 코에다가 통과를 시켜서 가방 안쪽 부분으로 위치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걸 보실 수 있죠. 이제 뽀글이실을 이용해서 2단을 더 떠주도록 할게요. 여기 옆면에서부터 뽀글이실을 새로 연결한 후에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실 가지고 와주시고요. 약 1마디 정도 꼬리실을 남겨놓고 시작할게요. 이 부분에다가 실 통과시켜 주시고 사슬코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번 해준 다음에 여기 부분에다가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는데 꼬리실과 함께 잡아서 니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돼요. 마커링 선까지 하고 올 텐데 중간에 하다가 우리 본체 떴던 이 꼬리실 있죠? 이 부분 여기서부터 같이 떠서 숨겨주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한 바퀴 쭉 뜨고 왔습니다. 마커링 표시했던 부분 마커링 제거해 주시고요. 마커링 있던 코에다가 빼뜨기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또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짧은뜨기 해주신 다음에 이 첫 코에다가 마커링으로 다시 한번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 다음 각 코 한 코 한 코마다 짧은뜨기를 또 해서 한 바퀴 쭉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왔습니다. 마커링 제거해 주시고요. 꼬리실은 약 한 뼘 정도 남겨서 커트해 주세요. 그 다음 꼬리실 쭉 뽑아서 마커링 했던 코에다가 바느질로 넣고 가방 안쪽으로 꼬리실을 잡아당겨 주세요. 그 다음 가방 세워서 마지막 사슬 코에다가 꼬리실 통과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뽀글이실로 두 단을 올려주었고요. 안쪽에 꼬리실들은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해 볼게요. 매듭을 2번 정도 지어서 커트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뽀글이실의 마무리는 돗바늘을 연결해서 편물 안쪽에 꼬불꼬불 숨겨줄게요. 이제 가방끈을 떠볼 건데요. 가방끈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은 7코를 잡은 거고요. 오른쪽은 6코를 잡고 가방끈을 떴습니다. 개인적으로 7코를 잡아주는 게 가방 모양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넓이로 코스 잡아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가방끈을 연결할 수 있게 꼬리실을 여유 있게 남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매듭 한번 지어주시고요. 저는 사슬코를 7코를 떠주겠습니다. 사슬코 1코, 2코, 3코, 4코, 5코, 6코, 7코 이렇게 사슬코를 모두 떠주고요. 그 다음 각 코에다가 한 코 한 코씩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요. 편물 뒤집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준 다음에 또 다시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44단이 될 때까지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쭉 떠준 후에 스팀 다리미를 이용해서 형태를 조금 잡아주고 왔습니다. 형태를 잡아주기 전에는 이렇게 비틀어져 있으니까 다리미를 이용해서 형태 잡아주고 와주세요. 그리고 가방 본체도 이렇게 좀 두꺼운 책을 넣어서 가방의 형태를 조금 잡아주세요. 가방 바닥면, 옆면, 앞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스팀 다리미를 이용해서 형태를 좀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가방끈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줄 건데요. 그 전에 가방 바닥 부자재가 있으신 분들은 가방 바닥 부자재를 바닥면에다가 연결을 해 놓고 와주세요. 자, 저는 가방 안에다가 가방 바닥 부자재를 연결을 해 놓고 가방 밑바닥 부분만 스팀 처리를 조금 더 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부분에다가 마커링으로 이렇게 임시 고정을 해 놓았어요. 이 상태에서 가방끈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방끈을 떠주었던 이 꼬리실 부분을 마무리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실에 돗바늘 연결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연결되어 있는 실 바로 밑에 단 부분에다가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사슬코 이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통과를 시켜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이제 가방끈 끝에서 4번째 단 정도를 가방 안쪽에 위치를 시켜놓고 양 사이드 지점을 마커링으로 임시 고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반대쪽도 가방을 돌려서 똑같이 마커링으로 임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모두 해 놓으셨으면 이제 이 꼬리실 한 가닥을 돗바늘에 연결해서 가방끈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끈 연결은 지금 가방 안쪽에 4단을 넣어놨죠. 그 테두리를 따라서 바느질을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돗바느질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마커링을 우선 제거를 해주시고요. 뽀글이실과 가방 본체실 경계 라인에다가 바늘을 통과해서 놔주세요.
이 지점, 이 경계 라인 지점으로 바늘을 통과해 주시고요. 이제 테두리 라인을 따라서 한 땀 한 땀 돗바느질 하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뽀글이실 부분은 실을 당기면 이렇게 안 보이게 되니까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위에 경계 라인은 사슬코를 통과해서 라인에 맞춰서 바느질을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잡아당기면 안 보이죠? 이렇게 바느질을 쭉 해주시고 꼬리실은 가방 안쪽 면으로 뽑아서 감춘 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서 연결해주세요. 가방 사이드 부분에다가 가방끈을 모두 연결해주고 왔습니다. 이제 가방의 가운데 부분에 자석 단추를 달아줄게요. 그 전에 센터 부분에다가 다시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놔 주시고요. 네, 양쪽 폭이 동일한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바늘의 실을 연결해서 사방 단추를 센터에 잘 맞게 위치시켜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 라벨은 샘플자처럼 밑에다 혹은 가운데에다가 위치시켜 달아줘서 가방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벨을 밑에다가 연결해 줬고요. 자석 단추도 이렇게 연결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방을 다 만들어준 다음에 마지막 스팀 작업 해주시면 가방 쉐입이 더 이쁘게 잡히니까 스팀 작업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저는 핸드백 형태로 가방끈을 좀 짧게 떴는데 좀 길게 더 뜨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빌이었습니다. 잠깐 아트 여러분, 이것도 저와 함께 떠보시는 거 어떠세요?